그 집이 무너져 내리거나 팔리지도 않거나 시세가 하락을 해버린다. 나쁜 빚이 되는 거죠. 남들 1억 받을 거 난 1억 5천이라도 어떻게 더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금융은 아예 지점마다 다른 은행으로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진짜 큰 꿀팁이기는 한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갑자기 동공이 네, 열리네요. 너무 맛있다. 네. 왜 또 이렇게 뵙고 싶었냐면 네. 대표님 같은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정말 전 가치 있는 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언더독이잖아요. 아래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왔는데 이런 대출 레버리지가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단 말이에요. 아, 대기업들도 다 활용하고 그렇죠. 바보처럼 성실하게 내 돈 모아서 집 사고 건물 사고 하면 언제 사요? 내 돈 다 내 자기 자본 다 모아갖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심지어 대기업도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사실은 대출로 돈을 벌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혹시 EBS 자본주의 보셨어요? 그거 보면 거기도 나와요. 은행이 다 대출로 돈을 번다. 은행 자체도.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 A 고객이 10억을 가지고 그 10억을 예금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은행에서는 그 10억을 잘 굴려서 나중에 나한테 뭐 한 10억 5천 정도로 돌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은행도 10억 5천 중에 5천만 원이라는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10억 중에 한 9억을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아하. 그 이제 B라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면 그 B라는 사람이 그 9억을 대출받은 대가로 대출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아니었고 고객 돈이었잖아요. 고객의 예금을 다 받아서 그거를 대출로 바꿔서 대출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예금 이자를 내주는 그거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돌아가는 업무 자체가 대출이 없으면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없는 거기 그러네. 때문에 은행도 아예 애당초 대출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자본금이 좀 부족한 뿐만 아니라 부자분들도 되게 이제 대출을 잘 활용하시니까 어떻게 대출을 잘 활용하는지를 배우는 게 중요하지 무작정 배척할 일은 아니다. 그게 우리가 이미 언제 배웠냐면 맨큐의 경제학 아시죠? 우리 대학교 가면은 교양 수업 그때 다 배웠어요. 그거를 신용 창조라는 의미로 해서 배웠어요. 신용 창조라는 게 한마디로 돈을 불리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네. 돈이 그렇게 불어나는 과정이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이라는 형태로 계속 이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개선순환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고 계속 통화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가는 오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산 가치는 오르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생기는 와. 거고 그렇기 잘 때문에 정리하신다, 네, 진짜. 그러니까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강의 같은 데 나가면 무조건 대출 받으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네. 근데 어차피 요즘에 은행에서도 대출 아무한테나 안 해줘요. 그죠. 네, 다 소득에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도 없고 그 대출을 내가 원하는 한도만큼 무조건 다 해주세요 한다고 다 해주지도 못해요. DSR이라는 거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갑자기 목이 타. 괜찮아요. 핑크하고 그거 딱 잘 어울려요. 네. 갑자기 빵 터지네요. 아니 근데 조금 먹으면서 할게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드세요. 점심도 안 드셨나 본데? 먹었는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여긴 먹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짠. 사람들의 대출에 대한 네.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출이라는 것과 대출력이라는 건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출은 그냥 돈을 빌리는 거라고 단순히 생각하시고 나쁜 빚인지 이게 좋은 빚인지 모르고 무작정 달려드는 그래, 거면 맞아. 대출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건 제가 만든 단어거든요. 네. 특허청 출원 해놨어요. 저만 쓸 수 있는 단어로 대출력? 이제 네 대출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넣어놨는데 여튼 도대체 그게 3호선인가요? 대출 활용 능력의 줄임말이에요. 남이 해주는 말만 듣고 무작정 빚 내는 거 그거는 지양해야 되는 대출이다. 그런 대출은 절대 받으면 안 지향은, 되고 네. 지향해야 되는 건 내 자산을 증식시켜 주는데 오. 도움이 되는 좋은 빚. 그러한 빚을 은행을 잘 활용하는 방법, 그 지혜를 배우는 게 저는 대출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해야 되네. 네, 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빚의 목적, 이 집이 오를 집이다. 내가 만약에 어떤 집을 골랐는데 이 집이 오를 집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곳에 내가 대출을 잘 활용을 해서 대출이라는 도구가 좋은 빚이 되어서 내 자산을 증식시켜준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사용하시는 게 대출력이 있는 사람인 거고 좋다. 만약에 아무도 모르는 저 땅끝 마을에 대출을 활용하고 그 집이
무너져 내리거나 아니면 팔리지도 않거나 가격이 시세가 하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거기에 쏘인 이제 빚은 나쁜 빚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어쨌든 자기는 좋은 빚이라고 했는데 투자를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기 전에 오히려 입지 공부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도 네. 오를 거라고 네. 확실히 있어서 했는데 네. 떨어질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시간 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락이나 이런 거에 일일할 필요가 없고 결과적으로 우상향해서 내가 언제 매도를 할지 매수할 때 매도 타이밍을 정하고 들어가셔야죠. 향후 내가 2년에서 4년 정도는 지금보다는 몇 천만 원이라도 몇 억이라도 오르겠다.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남는 수익이 있겠다 판단이 들면 이제 들어가라는 거죠.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강남 3구에도 오를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용산에도 오를 집이 있고 좀 놔두면 자산 방어는 되겠지만 그렇게 오를 집이 아닌 집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서울 주요 주거 선호 지역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말한 풍선 효과를 받는 곳 그런 곳 중에서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상승 여력이 더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 중심으로 빚을 내면 좋은 빚이 되는 거고 그런 거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일단은 그래서 그러한 곳이 어딘지를 공부부터 하고 나면 그 입지에서 낮은 평수라도 갈 건지 아니면 입지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빚으로 활용을 할 건지는 이제 선택의 문제긴 하나 적어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나쁜 빚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들어요. 이런 레버리지,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만들어내려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려면 공부가 선행을 돼야 된다.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더더욱. 그래서 제가 돈 공부를 제가 그래서 제 채널에서 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최초로 네. 대표님이 은행 직원이 왔거든요. 직원? 과거 은행 직원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전직이니까. 남들 1억 받을 거 난 1억 5천이라도 어떻게 더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소득을 진짜로 그리고 신용점수, 신용거래 이력을 잘 쌓아서 신용점수를 높이면 당연히 금리가 낮아지니까 한도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도 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 뭐 믿고 빌려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 돈 좀 잘 벌어 또는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게 있는데 내가 신용거래 내역을 통해서 신용점수로 말해주는 거고 나 돈 좀 있고 나중에 상환 능력이 있어 이게 이제 DSR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과 신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오히려 은행이 너무 쉽게 저신용자들한테 대출을 내주고 너무 문턱이 낮아버리는 게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경계선이 있어야 사람들이 열심히 돈도 벌어서 내가 필요할 때 대출을 어렵게 내야 내가 어렵게 빌린 만큼 잘 갚아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 언제든지 가서 대출 받지 뭐 안 갚아도 다 상환해주겠지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공고한 그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아요. 시스템이 무너졌던 말도 저는 사실 상관없고요. 저는 저희들이 대출을 받으러 왔을 때 잘해줬으면 좋을 생각뿐이에요. 그냥 은행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한 은행원을 좀 잘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럴 때는 이제 기간 연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 1년마다 연장을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내 소득이나 뭐 다른 조건이 좋다라고 하면 거의 일반적으로 연장을 해주면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오히려 은행원들한테 역으로 질문해 보면 돼요. 제가 은행원님 어떻게 하면 제 금리 좀 낮출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은행이 잘 금리 요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금리나 요구권을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부수거래 뭘 하면 제가 더 많이 우수거래를 통해서 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은행원이 더 말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구조로 가져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를 들어 이런 고객이 있었어요. 만기 연장을 이제 해야 돼서 마이너스 통장 거기서 이제 상환 조건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일부 금액은. 근데 이제 몇백만 원이라도 사실은 갚기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은행원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신용대출을 안 갚고 금리는 오히려 낮추고 계속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행원이 직접적으로 이제 말을 못 하는데 그쪽에서 제가 혹시 은행원님 도와드릴 일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살짝 불러서 ELS 좀 상품 좀 가입해 주시면 제가 이제 지점장님한테 말씀 잘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람 냄새 난다. 사람 냄새나. 은행원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또 가능한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사권 처음에 우리가 대출 실행 넣을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보거든요. 그죠. 근데 이미 연차 없는 성실 상환을 했다고 생각하는 우량차주인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잡고 싶어요. 그래. 잡고 싶은데 위에서 총량 줄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일부 상환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성실하게 한 번도 연체한 적 없이 잘 상환을 하고 이자를 냈다라고는 기록만 있으면 영업점장님이 그냥 통과도 시켜주고 이런 부수거래 통해서 이제 우대 금리 줘서 대출 금리도 낮춰주고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은행원에게 내가 부탁할 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질문해 보는 것도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네. 만약 국민은행에 한번 거절을 했어. 네. 그럼 또 다른 국민은행에 안 되는 줄 알아. 맞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크게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나눠지는데 1금융권이 우리가 흔히 아는 시중은행이에요. 6대 은행이라고 하죠. 인터넷은행도 1금융권 은행이고 그다음에 지방은행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외국계 은행 이런 것도 다 1금융권 은행이에요. 근데 은행 내부적으로도 지점장님 성향에 따라서 이 지점은 해줬는데 저 그러니까. 지점에선 안 해줘. 그러니까, 이럴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점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 군데만 가보지 마시고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을 좀 달리해서 그러니까.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브랜드가 똑같아도 지점장님 역량에 따라 다 다르다. 그건 이제 1금융이고 2금융은 아예 지점마다 다른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진짜 큰 꿀팁이기는 한데 좋다, 좋아. 예를 들어 보험사, 카드사, 새마을금고, 농협신협 뭐 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이제 은행들이 농협 1금융가 아니에요? 아니 그건 농협은행. 농협은행. 단위 농협은 2금융권. 단위 농협? 예, 아, 예. 이것도 몰랐을걸? 그러니까- 농협도 달라.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농협이라도 땡땡 은행으로 끝나면 1금융권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 농협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2금융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각 은행별로 지점별로 사업자 번호랑 법인 번호가 다 달라요. 그 말인즉슨 다 다른 은행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대출이 부결났다고 해서 뭐 새마을금고 부산 지점에서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같은 새마을금고라 하더라도 지점별로 다르기 때문에 2금융은 아예 다른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1금융은 거의 대부분 같은 이제 내용을 하지만 그래도 지점장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점이 가계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지점일 수 있고 또 어떤 지점은 되게 기업 전문으로 하는 뭐 RM 기업일 수도 있는 거고 지점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다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가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손품 발품을 통해서 나한테 가장 좋게 내주는 은행을 찾는 그쵸. 게 그럴 거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손품 발품.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이 내가 발품 파는 동안 그 은행의 문이 닫힐 수도 있으니까 네. 저희와 같은 이제 대출 전문가를 많이 이용을 하시면 상당히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저는 이제 대표님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네. 사람들은 뭐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해보고 네. 맞닥뜨려보고 안 되는 이건 안 되나 보다. 포기하죠. 이거밖에 안 나오구나. 근데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1, 2, 3금융 이제 협업하는 대출팀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랑 협약하는 은행들이 몇백 개잖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바로바로 알 수 있죠.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대출 한도와 네. 대출 금리 좋은 데를 몇 개 뽑아서 거기서 가장 좋은 데로 연결을 시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 프로그램 돌리나 보구나. 이제 그렇게 뭐 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 다 같이 하고 있죠. 지금 이제 2030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밑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독립적이고 똑똑해서 본인이 이제 이루어가면서 빚도 나의 친구다, 평생 동반자다 이렇게 이야, 생각하는 진짜. 깨어나는 개몽된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멋있다. 네, 그런 분들은 확실히 빨리 자산을 많이 일구고 저는 이제 금융 자본주의는 누가 빨리 여기에 발을 담그느냐의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느리면 네. 느릴수록 그 거짓골을 못 불리해지죠. 면한다. 거짓골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극단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남들 코인, 자산, 뭐 주식 다 올랐는데 네. 내 월급만 그대로다. 저는 근로소득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근로소득이 있어야 DSR이라는 걸 맞추고 은행에서도 사실은 아무한테나 대출을 내주는 게 아니라 소득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그 소득이 근로소득이 없으면 대출 자체가 안 나가거든요. 맞아요. DSR 이렇게 깔아줘. 네, 근로소득이 없으면 사업소득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맞아. 네, 아니면 연금을 받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는 은행에서 아무에게나 이제는 대출을 내주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은행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도 근로소득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로소득도 당연히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만 가져가면 부자가 될 수 없으니 자본소득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투자를 해서 근로소득을 이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좋은 이제 입지에 있는 오를 만한 집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주가 되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월세나 이런 현금 흐름 등을 한번 마련을 해서 이 돈이 근로소득 말고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빨리빨리 공부하고 체득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세요. 네.